20대 때는 압도적으로 돈보다는 성이 앞섰다. 그렇지. 돈이 뭐가 중요해. 차에서도 할 수 있고 텐트에서도 할 수 있고. 30대 때는요? 30대 때는 조금 이제 물질에 눈에 뜨기 시작하면서 전에 저한테 다가왔던 굉장히 부자의 남자가 있었어요. 부자 남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윤의 경제유치원에 와주신 여러분 아주 환영합니다. 오늘은 돈과 관련된 여러 얘기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좋아하는 맞아요. 네. 돈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민여 씨 네. 오늘도 나와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한가하시죠? 한가하죠? 네. 돈 좀 주세요. 출연료 좀 달라 이 말이야. 아이고 제 사랑으로 제 출연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돈과 사랑이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인 조건은 바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정도로 중요하다. 사랑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만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가장 잘 구현시킬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네. 돈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저는 돈과 사랑에 대한 생각이 나이대별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10대 때는 어땠어요? 10대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10대 때가 너무 기억이 안 나지? 어제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럼 20대 때 돈에 대한 20대 생각.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의 느낌으로 이제 교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20대 무조건 사랑. 때는? 무조건 사랑. 1원도 없는 남자도 만나봤고 정말 돈이 아예 없는 남자. 차에서 자고 지금 유행하는 차박이 그냥 집이 없어서 차에서 좋아했던 거 아니고? 아니 집이 없어서 차에서 잠을 자는 약간 네. 그 정도까지의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그랬던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고 어디 한번 여행을 가려면은 정말 10달 둘이 돈을 모아야지 어디를 여행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둘 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하지만 매일이 너무 행복했던 그런 또 연애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성적으로는 되게 만족시켜줬죠. 너무 투마치. 그럼 난 돈과 사랑의 이게 고민거리가 아니야. 돈과 성으로 가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20대 때는 사랑이 1순위였고 성으로 가자 성. 성이 1순위였고 네. 30대 때는요? 30대 때는 조금 이제 물질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근데 계기가 있어요? 물질에 눈을 뜨게 된 계기? 너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차박을 즐겨 했던 옛 남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캠핑이 전혀 유행하지 않았던 시절에 네. 그 남친을 제가 한 2달 정도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짧게 만났네. 짧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친구가 돈이 없었지만 저한테 돈을 안 쓴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감자탕 집에서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이제 계산을 할 쯤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남자친구가 계산을 할 차례였거든요. 아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데이트 비용을 냈어요? 어저께는 내가 샀으니까 오늘은 양심 있으면 남친이 사야지. 어. 그래서 이제 끝까지 볶음밥까지 다 먹었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야 남친이. 그래서 저는 25,000원 나왔을 텐데. 근데 저는 마지막 한 올까지를 다 먹으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이번에 네 차례니까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계산을 하러 가는데 까만색 봉다리를 들고 가더라고. 뭐예요? 거기 안에 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 까만색 봉다리 안에 들어져 있는 대부분이 70%가 동전이었는데 저금통 털어왔구나. 우리 초등학교 때나 하던 그런 어디 행동. 털어왔나 봐. 네.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카운터 앞에서 나열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은행이야 은행? 그 순간 그 성과 사랑을 능가하는 이 순간 내가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이별을 결심했어요. 없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쵸? 하지만 내가 데이트를 하러 나왔으면 최소한 지폐로는 바꿔와야 될 거 아니야. 은행에 들러서. 그런 뭔가 수고로움은 동반이 돼야죠. 그럼. 네. 그런데도 너무 날것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20대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네. 탱탱하고 네. 받아들일 수 누가, 없겠어요. 언니가? 나지. 그 탱탱이. 네. 그래서 그때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고 바로 이제 이별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보여줬으면 얘도 떨어져 나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나랑 때 그 헤어지고 남자가 싶어서 언니를 안 좋아했던 거 같아. 나랑 헤어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얘를 오늘 좀 떼내야겠는데 얘가 안 떨어지는 거야. 눈치가 눈치가 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작정하고 감자탕 먹인 다음에 그 앞에서 동전 이렇게 쫙 나열한다 각오하고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 그런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먼저 고백했죠 그 남자한테. 아니지. 그랬던 적도 배고팠나? 있고 네. 20대 때 또 제가 굉장히 많이 나이가 어린 연하인 친구를 만난 적도 있는데 그 친구는 돈이 없잖아요. 학생 신분이었고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네. 누나가 쏠게 여행을 가자라고 어. 했는데 그때 걔가 딱 정색을 하면서 누나 나도 남자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야. 오. 더 이상 누나가 날 키우는 나 것도 왜 아니고 이렇게 안 믿어지지? 이게 지어내는 거 아니죠? 20대로 돌아가야 돼. 그때 느꼈어. 남자에게 돈이란 나이를 떠나서 약간 자존심과도 결부가 될 수 있나? 이 친구가 나이는 어렸지만 나에게는 남자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귀었겠지. 네. 근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여행 좀 제발 가줘라고 했는데도 딱 거부했던 것은 언니랑 걔도 그냥 같이 언니랑 같이 여행 가기 싫었던 것 같아. 나 미치겠네. 우리가 좀 오늘 눈치가 방송을 없네. 하면서 과거를 약간 되짚어 보니까 원래 취지는 돈과 사랑이었는데 그 언니의 연애 그 과거를 우리가 좀 반추해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러네. 그 친구는 나에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온몸으로 그만 좀 헤어져줘를 얘기했는데 누나만 믿고 따라 그렇게 어그로로 2년 반을 만났거든요. 대단하죠.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남자에게 돈은 자존심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모아봐. 우리 여행 가자. 그래서 10달 모아서 우리가 여행 갔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압도적으로 돈보다는 성이 앞섰다. 그렇지. 돈이 뭐가 중요해. 차에서도 할 수 있고 텐트에서도 할 수 그만해. 있고 뭐 어디 밖에서도 할 수 있고 혈기왕성한데. 정민현은 어땠나요? 20대 때도?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깍쟁이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맨날 남자 돈만 볼 거다 막 남자한테 막 선물 비싼 거 받을 거다 막 이러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보다 생긴 것처럼 생긴 게 왜 어떤데? 아무튼 그래서 생긴 것처럼 그렇게 돈 많은 남자는 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20대 때? 20대 때. 오히려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들이 뭐 사귀자도 해보고 뭐 만나보자도 해봤는데 한두 번 만나면 좀 약간 거리감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럼 뭐가 중요했어요? 20대 때? 근데 저는 빚불 이상 되는 사람을 늘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든 성격이든 얼굴이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벌이든 전반적으로 너무 뭐가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가 너무 처지지도 않는 한 빚불 정도 되는 남자를 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쏠리거든요. 뭐가 하나 꽂히면 그냥 뭐 차박이어도 만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성향이 있네요. 맞아요. 방송 같은 데서 막 돈 있는 남자 만나야 된다. 막 저는 막 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현실에서 좀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뭐야? 기회는 늦지는 않았어요. 근데 남자가 원할지는 모르겠지. 근데 신혼 초에 이제 저희 남편이 돈을 되게 못 벌었을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생활이 되게 불가했는데 그때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한테 다가왔던 굉장히 부자의 남자가 있었어요. 부자 남자. 그 남자가 저한테 막 사귀자고 하고 뭐 결혼하자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 다 밀어냈거든요. 왜 어디서 싫다고 빚불이 아니었는데? 나이? 외모? 일단 외모. 외모. 그래. 그러니까 부자 남자들은 왜 다 아니야. 그래?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안 그러더라. 요즘은 안 그래.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돈이 많다. 그럼 나이가 기본 30살이 많든가 아니면 외모가 좀 많이 떨어지던지. 아니 그냥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오케이. 그리고 키가 말도 안 되게 너무 큰 거야. 막 185. 그게 커? 너무 커. 뭐가 커? 크지? 우리 남편 지금 174인데. 이 사람 기준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너무 A 플러스 이런 것도 안 되는구나. 결혼하고 나서 꿈을 꿨는데 어떡해. 그 꿈에서 부자인 남자가 나한테 고백을 또 하는 거야. 185에 만나자고. 부자 근데 남자? 내가 꿈에서는 그 남자 손을 잡았어. 결혼을 해보니까 현실을 깨달은 거지. 너무 현타 오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은 그러니까 아직도 싱글입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이제 딱 이게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것도 나쁘지 근데 아직까지도 기다릴게요. 아직까지도 싱글인 건 이유가 있어. 하자가 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안 만나기 잘했어. 돈이 많아. 나 같아도 결혼 안 할 것 같아.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을 것 같거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이가 50살, 60살, 70살 먹죠. 여자들 만나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 내 중요한 시간, 뭐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내 생일 이럴 때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그 시간이 진짜 소중한데 이렇게 돈 많은 독거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야, 젊은 여자 만나. 아니 젊은 여자도 결혼을 해서 내 애가 생기고 내 가족을 이루면 오케이지. 근데 그냥 정말 만나고 데이트하고 연애를 계속 이어간다면 이거는 나이가 먹었을 때 굉장히 외로울 수가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 주변에 그런 남자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소개시켜줘. 010 30대가 됐을 때 좀 남자를 보는 그 기준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단 윤혜 씨는 많이 그럼 30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경제력을 좀 많이 보기 시작한 건가요? 예전에는 뭘 하나에 꽂히면은 그것만 봤는데 성만 이제는 봤는데 20대 때는 네. 오직 네. 그랬는데 이제 두루두루 이제 뭐 외모도 좀 보고 네. 이제 경제력도 보고 성격도 보고 네. 뭐 이제 두루두루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트할 때 윤혜 씨한테 가장 이렇게 선물 제일 큰 액수 액수? 얼마예요? 액수? 네, 액수로 가방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 아니 뭐 남자 경제력 안 본다더니. 아니 30대 때 바뀌었다니까. 아 그럼 30대 때 받은 거예요 가방을? 뭐 샤넬백? 아니. 기억이 안 나고. 뭐 다 분리하면 다 기억 안 난대. 근데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자들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네. 약간 20대 초반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지만 이제 여자들이 조금 알 거를 알면서 노련미? 노련미야 그런 미들이 막 폭발을 해. 그래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남자들이 미친 듯이 들끓어요. 그치. 그렇잖아. 이때가 피크지. 이때 가장 잘난 놈을 골라 잡아서 갔어야 됐어. 저는 이때 진짜 남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었는데 그때 돈이 진짜 많은 남자도 사귄 건 아니지만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어땠어요? 이 남자랑 진짜 비싼 데서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돌 씹는 것 같이 맛이 없지? 그 공기가 너무 싫고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물질적으로는 너무 편한데 재미가 없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차라리 감자탕 먹었던 그 시간이 더 좋았던 거군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아 나는 돈보다는 내가 좀 좋아하고 나랑 말이 잘 맞고 코드가 잘 맞는 남자를 만나서 그냥 라면을 먹는 게 훨씬 좋겠다. 라면 먹고 갈래? 먹고 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의 남편은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윤혜 씨가 본 그 기준에 부합을 했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땐 부합하지 못했어요. 아, 그 당시에는요? 백수였어. 그때 일을 쉬고 있었어, 심지어. 내가 결혼을 이제 그럼 막 이때도 얘기했을 진짜 돈을 안 번 거네요. 근데 돈을 아예 안 받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나는 이 사람의 가능성을 봤어요. 진짜 남자를 만나보니까 지금 당장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 남자가 이 통장을 얼마나 잘 불려갈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말에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남자 한 30대 정도면 그래도 그 남자가 30대. 성실한지 아니면 그 남자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척도가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0대 돼서도 모아둔 돈이 없다. 가진 돈이 없다 이러면 나는 그 남자가 과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을까라는 데에 대한 의문은 좀 생기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한 30% 정도 유추가 되잖아요. 네. 저도 제가 딱 결혼할 때 당시에 저희 남편이 빚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찌까? 그러니까 모아둔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빚이 막 크진 않은데 되게 작은 빚이 있었고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일을 더 되게 열심히 하고 돈도 이렇게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남자랑 결혼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거든요. 지금도?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동기부여도 중요한 것 같아. 남자한테 있어서. 맞아.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 극단적인 개인주의거든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걸 떠나서 돈을 안 쓰더라고.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모든 돈 관리를 제가 하거든요. 한 달에 용돈 빼고는 자기 맞아. 월급이 돈 어떻게 되게 나가는지 안 쓰시잖아요, 남편분. 그쵸? 개인적인 남자도 결혼을 맞아. 하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180도 바뀔 수 있다. 맞아.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제가 좀 불만이었던 게 선물을 진짜 짜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금액도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 다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그 전에 막 학생 신분의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래도 한 5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야, 기념일에. 나 또 미쳤네. 욕먹는 거야. 진짜 미쳤네, 미쳤어. 아니 근데 나도 그만큼 해줬어. 남편은 연애할 때 자기가 리미트를 한 20에서 한 30으로 걸어놓은 것 같은 거야. 꼭 이 금액을 넘지 않아 이 사람이.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돈을 안 쓰지? 속상한 거예요. 연애할 때는. 왜 그거는 나를 안 사랑하나?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전 남친들과 비교했을 때 안 쓰는 거지. 네 남편 전민기 씨 기준에서는 최대였을걸 그게? 아니야, 뭐 먹고 마시는 거에는 돈 잘 썼어. 그러니까 선물 주는 네. 거에 좀 인색했다. 좀 인색했어요. 내가 이제 그때 차가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 태워야 돼서 가고 있는데 멀리서 쇼핑백이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오늘 선물 뭘 샀을까 기대하고 봤는데 스왈로브스키. 지금 실망했다는 거야? 아니, 지금 그러니까 스왈로브스키 살려고 10달 동안 돈 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저는 되겠네, 안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개인적으로. 그 티파니 사주길 바랬던 거냐고. 그래가지고 난 펑펑 울었잖아. 지금 전민기 씨가 울고 있다.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자취했거든요. 혼자 살았거든요. 그 집을 막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전 여친한테도 스왈로브스키를 사줬나. 근데 난 이런 게 궁금해. 좀 남자들의 생각? 돈을 하나도 실명을 밝히지 안 말고. 쓰는 분이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100만 원, 200만 원도 기꺼이 쓸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람마다 다를 텐데 돈이 막 없어도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여자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는 남자들이 있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도 너무 중요해. 나를 너무 사랑해. 자존감이 높고 자기의 생활을 충분히 즐기는 남자들은 본인의 그 경제 상황에 맞게 최대치를 지출을 하겠죠. 그거 다 보이는데 무리하는 거 무리하지 마세요. 그럼 돈과 사랑의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결론이 나왔잖아요. 윤혜 씨도 결국은 가능성이든 어쨌든 그게 결국은 영향을 차지할 물질적인 때 것을 굉장히 무시할 수 중요하게 없다. 생각했던 그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과 관련된 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 행복한 왕자 쓴 작가인데요. 네.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다.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알았다. 이 선조의 지혜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오윤의 경제 유치원 콘텐츠를 보면서 네.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안목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민여 씨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꾹 안녕.